오늘은 한국에는 있고 미국에는 없는 육아 꿀템 베스트 7을 소개하려고 한다. 나는 한국에서 첫째를 키우면서 이미 여러 육아용품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었는데 미국에 오게 되는 바람에 육아용품을 다시 구매하게 되었다. 사실 대부분의 용품은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었는데 여기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몇 가지 용품들을 구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당황했다. 찾다 못 찾아서 결국 한국에서 배송시킨 제품들도 있었다. 이번 영상은 한국에서 육아용품을 구입하려고 하는 미국 맘들을 위해 준비했다. 한국에는 있고 미국에는 없는 출산용품 베스트 7. 첫째, 내복과 손수건이다. 내복은 미국에도 있지만 내가 한국과 미국 제품을 모두 써본 결과 한국 제품이 훨씬 좋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추천하는 리스트다. 내복뿐만 아니라 손수건 등 섬유류 등은 한국 제품의 품질이 훨씬 좋다. 미국 내복은 다소 얇은 느낌에 몇 번 입으면 무릎이 늘어나 버리는 추리닝 같은 느낌의 재질이다. 나처럼 쫀쫀한 느낌의 한국 내복을 좋아한다면 한국에서 구입해오자. 둘째, 아기 치즈. 첫째 리나는 돌 무렵부터 아기 치즈를 먹기 시작했다. 한국은 계열수별로 단계별 치즈가 있는 반면 미국은 따로 아기 치즈라고 해서 별도로 판매를 하지 않는다.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해서 마트에서 장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여기 아기 치즈가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따로 아기 치즈는 없다고 그냥 아무 치즈나 먹이면 된다고 하던데 미국 치즈는 성인이 먹기에도 너무 짜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이 먹는 치즈도 나트륨 함량을 꼭 확인하고 먹는 편이다. 우리 아기들은 소중하니까 혹시 한국에서 지인이 온다면 아기 치즈를 꽝꽝 얼려서 갖다 달라고 부탁해보자. 참, 유제품 반입 여부는 주별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확인해 보도록 하자. 셋째, 유아 매트. 한국에 아기가 있는 집이라면 대부분의 집 바닥에는 유아 매트가 깔려 있을 것이다. 아기가 앉고 기고 잡고 서기 시작하면 수시로 넘어지고 머리를 쿵할 때도 있다. 미국은 카페트 문화라서 그런지 매트가 있긴 하지만 주로 얇은 매트 위주이다. 두툼한 매트에 익숙해져 있던 나는 얇은 매트가 영 불편하다. 요즘은 미국도 마룻바닥 집이 많은데 나처럼 마룻바닥 집에 살고 있다면 아기를 위해 두꺼운 한국 매트를 추천한다. 넷째, 휴대용 카시트. 미국은 카시트 규정이 매우 엄격하다. 캘리포니아주는 24개월까지는 뒤보기를 해야 하는 게 의무이니 말이다. 미국 공항에 가면 아기가 있는 짐은 큰 카시트를 지고 가고 조금 큰 아이들은 본인의 카시트를 직접 들고 다니는 모습을 낯설지 않게 볼 수 있다. 우리 집은 아기가 둘이라 유모차만 둘인데 거기다 카시트까지 들고 다닐 자신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한국에서 휴대용 카시트를 주문했다. 컴팩트하게 접어서 가방으로 메고 다니는데 세상 편할 수가 없다.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한다면 정말 강추하는 아이템이다. 다섯 번째, 범퍼 침대. 아기 침대도 출산 필수품이긴 하지만 아기가 뒤집기 시작하면 아기 침대는 졸업한다. 특히 아기가 기어다니기 시작하면 대굴대굴 구르다가 잠이 드는데 이때 범퍼 침대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런데 미국은 침대 문화가 익숙한 곳이어서 그런지 한국처럼 바닥 생활을 하는 범퍼 침대가 없고 범퍼 베드라고 검색을 해보면 약간 양옆으로 쿠션을 올린 정도의 범퍼가 나온다. 그런데 이 정도는 아기들이 충분히 넘어가서 돌 전 아기가 쓸 수 있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았다. 또 베드 레일도 있는데 이것도 아기 무게로 누르면 레일이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다. 24개월 정도까지 아기가 상당히 뒹굴뒹굴 구르면서 자기 때문에 범퍼 침대만한 것이 없다고 느껴져서 한국 제품인 범퍼 침대를 중고로 구입해서 쓰고 있다. 여섯 번째, 젖병 소독기. 젖병 소독기는 부피가 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국에서 가져온 몇 안 되는 육아용품 중에 하나이다. 이거는 정말 없으면 안 된다.
특히 나는 분유 수유를 했기 때문에 젖병 소독기는 정말 필수템이었다. 그런데 미국에는 젖병 소독기가 없다. 미국은 모유 수유를 워낙 권장하는 나라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젖병 소독기를 대체하는 몇 가지 제품들만 있었다. 바틀 스터라이저라고 불리는데 이건 스팀으로 소독을 하는 제품이다. 그러니까 소독까지는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건조기로 뽀송뽀송하게 건조되지는 않는다. 아마존에 검색해보면 유팡 젖병 소독기가 미국에 진출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가격이 한국보다 훨씬 비싸다. 다만 장점은 한국에서 사오는 제품은 220V라 변압기를 가져와서 사용해야 하는데 아마존에서 파는 유팡 소독기는 120V라 변압기를 사용 안 해도 된다. 나는 한국에서 중고로 10만원도 안 되는 가격에 샀는데 미국에서 300불이나 되는 제품을 1년만 사서 다시 버리고 갈 용도로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쓰던 걸 가져왔다. 한국에서는 젖병 소독기를 정말 많이 쓰기 때문에 깨끗한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중고로 많이 나와 있다. 트렁크에 여유가 있다면 한국에서 젖병 소독기를 가져가실 것을 추천한다. 7번째, 떡뻥. 첫째를 키울 때 한국에서 미국 과자를 직구해서 먹이는 아기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미국 제품이 되게 좋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미국에서 당연히 비슷한 과자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둘째가 6개월이 돼서 떡멍을 구매하러 갔는데 미국 과자에는 나트륨이나 슈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다. 어떻게 돌도 아긴 아기에게 소디움이 첨가된 과자를 만들어 먹일 수 있지?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서양 아이들이 대체로 담이나 췌장이 발달된 편이라 좀 일찍이 간 있는 음식을 먹어도 크게 상관이 없다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났다. 그래서 미국 과자에는 소금, 설탕을 치나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 우리 아기는 엄마 아빠가 한국인이다. 그래서 아직은 미국 과자를 못 먹이겠다. 베이비 멈멈이 일명 미국 떡뻥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소디움이 들어가 있다. 미국은 심지어 우유에도 슈가가 첨가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는 나도 잘 모르겠다. 한국마트에 가면 떡빵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1시간을 차를 타고 큰 한인마트에 다녀왔는데 그냥 어른들 먹는 달달한 뻥튀기만 있었고 떡빵을 팔지는 않았다. 그래서 결국엔 한국에서 주문을 했다. 배송비가 비쌌지만 많이 주문을 하니까 개당 3달러 정도 됐다. 오히려 미국 제품을 사는 것보다 더 싼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주문을 해서 사 먹일 예정이다. 결론은 육아용품은 한국이 훨씬 좋다. 기저귀, 분유, 유모차 전부 한국이 훨씬 좋으니 한국에서 사서 쓰자. 이상으로 육아용품 영상을 마치겠다.